안녕하세요, 스윗준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겨울방학 독서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서록을 작성하는 이 막중한 임무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독서록 쓰기 싫어서 지금 나 너무 싫어 이런 친구 되게 많을 텐데요. 제가 독서록을 안 쓸 순 없죠. 이렇게 쓰긴 쓰되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5가지, 오늘도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째, 독서록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줄거리와 느낀 점을 쓰기. 자, 우리가 독서록을 쓸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줄거리 쓰고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줄거리랑 느낌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책에 나온 인상 깊었던 구절을 쓴다던가 아니면 책에 나왔던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는 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에서 선생님이 진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네가 오후 3시부터 온다면 난 오후 2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재미없게 줄거리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재미있었던 또는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이렇게 떼어다가 독서록에 메꾸면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독서록을 검사하셨을 때 이 아이는 정말 책을 잘 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러지 이걸 갖다가?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꾸미기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꾸미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독서록을 꼭 글로만 써야지 독서록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4컷 만화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 또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표지죠. 표지 딱 보고 재미있겠다 또는 재미없겠다 안 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작자가 되어서 내가 이 책을 한번 팔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책 표지를 꾸민다던가 아니면은 책을 위한 광고를 내가 한번 그려본다던가 이런 방법도 아주 훌륭한 독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왔던 인상 깊은 구절을 이렇게 예쁜 붓글씨, 우리는 그걸 캘리그라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방법도 훌륭한 독서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서록을 재미있게 꾸미는 세 번째 방법, 이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가상의 기자가 되어서 책에 나온 주인공들 인터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즈가 있고 팥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콩즈가 착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팥즈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팥즈야, 너 왜 그렇게 콩즈를 괴롭혔니? 그러면 내가 가상의 팥즈가 되어서 이번에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사실 콩즈가 싫진 않았는데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짜증이 나서 조금 괴롭히려던 거였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작가가 되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주인공들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들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 바로 주인공에게 상장 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녀 심청이라는 인물에게 상장을 준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장 받을 때 항상 위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그러면 왜 효녀 심청한테 상장을 줘야 하는지, 효녀 심청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주인공이 한 일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고 또 이런 일을 하면 상장을 받는구나, 나도 착한 일 하면 상장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훈을 조금 더 잘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5번째 방법입니다. 5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강추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왜 강추하느냐?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보통 착한 친구들은 상을 받고 못된 친구들은 벌을 받는 구조로 내용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작가가 돼서 결말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즈 팥즈에서 팥즈가 벌을 받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팥즈가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형수술을 받고 콩드처럼 예뻐졌어요. 그래서 팥쥐도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콩드랑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야기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콩즈 팥쥐가 조선시대가 아니라 현대의 일이다. 또는 콩즈랑 팥쥐의 성격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바꿔보거나 배경을 바꿔보거나 결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독서록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글솜씨가 엄청나게 늘게 되고요. 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덩달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독서록 5번째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하고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재미없는 독서록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좀 창의적으로 써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한 이야기가 오늘 조금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미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